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허익범 특검팀이 오늘 오후에 지난 60일간의 수사 최종 결과를 마무리하고 발표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25일에 일단 수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네, 마무리가 됐고 24일 날 이제 일괄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전체 수사 과정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겠다는 것이죠. 네. 특검이 60일 동안에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범을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뭐 성과를 냈다는 평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미흡했다는 평도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허익범 특검이 오늘 이제 직접 발표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 공소를 이제 제기하고 나서 열흘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 서면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이전에 이제 오늘은 대국민 어떤 발표 형식, 보고 형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특검이 이제 출범하게 된 것이 어떤 정치적 상황 때문에 출범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논란도 많았고 또 이 특검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특검이 국민께 보고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수사 상황이라든지 네. 내지는 공직선거법 그리고 이제 업무방해 혐의 이런 것들도 정치자금법이 잠깐 논란이 됐었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의견을 보고 형식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 보입니다.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12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네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댓글 작업을 이제 함께한 이제 공범의 그 혐의와 더불어서 이제 그 드루킹 일당의 업무 방해 혐의입니다. 예. 바꿔 얘기하면 이제 그 댓글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네네. 그 두 번째는 이제 이 불법 정치 자금을 노회찬 의원에게 도모 변호사, 윤모 변호사가 전달했다고 하는 예. 이 내용도 같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지방 선거와 관련돼서 일정한 이익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혐의가 결국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인 것이죠. 예. 크게 봐서는 이 세 가지 덩어리로 이제 기소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예를 들면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하는 뭐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특검 입장에서의 증거 자료, 네. 그리고 휴대전화를 100대 이상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뭐 이런 자료들을 포함을 해서 이제 1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혐의 내용을 저희가 얘기해 본 부분은 드루킹 일당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번에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가요? 첫 번째는 드루킹과의 공모 혐의입니다. 이것이 이제 7만 5천 개의 기사에 대해서 말이죠. 약 110만 개의 이제 댓글이 있었는데 예. 그 댓글에 이제 호감, 비호감, 킹크랩으로 조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한 8천만 건 정도 된다는 것인데요. 드루킹이 말이죠. 이것이 한 13개월에서 15개월에 걸쳐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소를 했는데 김경수 지사는 이거에 대한 공모 혐의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물론 이제 공모 혐의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은 거기서는 이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다투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검 측에서는 이 공모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업무 방해 혐의로 이렇게 기소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전부터 말이죠. 이 6.13 지방선거를 좀 도와다오. 이걸 도와주면 오사카 총영사도 얘기가 나왔었고 센다이 총영사 이런 어떤 공직을 주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제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안만 해도 이제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를 통해서 업무 방해를 했다는 것이고, 하나는 드루킹 일당에게 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예. 어떤 이익을 주겠다, 공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했다는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판에서도 상당히 이 공방이 오고 가고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특검으로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지금 이제 이른바 스모킹 건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네.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구술 증거에 의한 신빙성 확보를 어떻게 재판관의 심증 형성을 하는데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증인들이 다수 이제 출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김경수 지사와 또 드루킹이 함께 재판정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겠죠. 그럼 서로 간에 그 논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를 통해서 재판관의 심증 형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다 본다면 이제 그 특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조사됐던 그 모순되는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런 증거를 제시한다든가 그와 같은 이제 뭐 증인 신문을 한다든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그 드럼나무 그 사무소에 딱 갔다라고 하는 CCTV 영상이 뭐 있다든가 네. 또는 다른 녹취된 증거가 있다든가 이와 같은 스모킹 건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술 증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은 누구 말을 더 믿을 만한 것인가? 이와 같은 것에 있어서 지금까지 양측의 대질 신문에서 있었던 혹시 논리의 그 모순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부각하는 식의 뭐 증거 또는 증인 신문 이것이 특검의 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지금 드루킹의 진술에 많이 의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그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요. 맞습니다. 예. 근데 드루킹 측의 진술이 좀 번복된 부분이 있다 해서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드루킹의 어떤 그 진술에 굉장히 의존을 한 측면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무언가 감춰놓았던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네. 끝까지 결국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죠. 근데 이제 드루킹이 처음에는 굉장히 수사에 협조했다고 특검에 말이죠. 그래서 드루킹의 어떤 진술이 일관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나중에 김경수 지사와 대질신문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말이죠. 이 드루킹의 그 진술이 또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흔들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이 사실은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재판부에서 병합을 해서 심리를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드루킹은 먼저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형사 합의 32부인데요. 여기에 이제 김경수 지사의 이 사건을 여기 이제 병합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재판으로 이제 모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로 하지 않으면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분리 심리를 하게 되면 증인들이 따로따로 나와야 된다든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어요. 예. 또 김경수 지사는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집중 심리를 통해서 심리를 빨리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이렇게 되면 하나의 재판에서 이제 병합을 총체적으로 해서 증인을 부르고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라든지 그다음에 드루킹 일당이라든지 그렇게 했던 신문을 해보면 증인 신문도 나오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어디가 좀 엇갈리는지 이런 것들이 예.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할 수 있느냐 무죄의 심증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갈리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꼭 반드시 물적 증거라 해서 증명력이 우월하고 또 인적 증거라 해서 진술이라 해서 증명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지 말이죠. 거기에서 확실하게 진술에 의해서라도 그런 사정이 있었고 유죄가 입증된다 한다면 충분히 유죄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와 같이 하나의 재판을 통해서 증인들과 피고인들 이 신문을 통하면 실제 진실이 예. 상당 부분 밝혀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재판이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열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지금부터는 도정 활동에 좀 전념하고 싶다라고 했던 김경수 지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서울 서초동으로 와야 되는 겁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집중 심리를 통해서 빨리 끝내려면 2달 정도, 10달 정도에 끝내려면 예.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아. 근데 그렇게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다만 지금 현직 도지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도 물론 이제 사실은 거기서 올라와 가지고 그것도 어려운데 예. 3번 정도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김경수 지사 측에서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심리를 해주길 바란다. 그러면 아마 일주일에 3번 정도를 해서라도 네. 빨리 끝낼 겁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 재판이 지금 뭐 드루킹 일당이 서울중앙지법에 지금 기소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예. 이 특검법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심을 말이죠. 예. 그리고 1심은 이제 3개월, 2심은 2개월, 3심은 2개월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면 지금 특검 입장에서 특검이 얘기하고 있는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뭐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벌써 있었다고 한다면은 구속영장도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서 그 발부가 되었을 텐데 그 딱 떨어지는 뭐 스모킹 건 자체는 현재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은 결국 이제 뭐 증인에 대한 그 진술 증거를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또는 논리에 대한 모순을 반박하는 그와 같은 이제 그 증인 신문 방법 이것 이외에는 뭐 지금 달리 없는 것은 아닌가. 예. 그런 측면에서 그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그 심증 형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다른 킹크랩과 이제 관련된 그 로고 기록에 있어서 사실은 설득을 한번 재판관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일날 과연 그 김경수 지사가 그 사무실에 나타났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때의 킹크랩을 사용한 로고 기록이 그 시간에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김 지사의 운전기사가 그쪽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했던 이제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연치고는 상당히 나름대로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적인 설득, 그리고 이제 그 킹크랩에 관한 시연을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그것만 딱 한 것이 아니고 경공모의 그 활동에 관한 보고도 함께 했었다. 예. 그리고 그 자체는 김경수 지사가 인정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킹크랩에 관한 시연에 있어서는 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이 보고회를 했는데 어떻게 그것만을 기억 못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관련된 증인에 대한 신문, 그래서 그 판사로 하여금 결국은 심증 형성에 무엇인가 설득할 수 있는 뭐 그런 것 이외에 구체적인 물적 증거는 현재 한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특검이 이제 60일 동안의 그 수사 과정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지적도 많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특검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죠? 일단 최소한의 인력만 남겨놓게 되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의 인력만 남아서 이제 공소 유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네. 공소 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이제 뭐 불꽃 튀는 공방을 이제 벌여야 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대국민 결과 발표를 하게 되면 네. 공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하고 나서 이제 1심이 끝날 때까지도 해야 되고, 만약 2심 간다면 이 공소 유지 활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소 인력이 남아서 공소 유지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허위범 예. 특검도 거기에 포함이 예, 되는 허위범 거죠? 특검은 뭐 특검이기 당연히, 때문에 예, 당연히 포함이 당연히 되는 남아 있게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박원우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조사를 받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이와 같은 그 내용은 그 검찰에게 그 자연스럽게 뭐 인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이 그 수사의 그 단초와 나름대로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에 대한 확보의 그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예. 예를 들면 직권 남용의 혐의가 혹시 있는 것인지, 백원우 그 비서관 같은 경우에 민정비서관이라고 하는 직을 이용해서 혹시 이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드루킹 사건의 알려짐을 무마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것은 처음에 이제 특검에서 그렇게 바라봤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송인배 그 정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수수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뭐 대가성이 있었던 것인지, 또는 나중에 불거진 문제이긴 하지만 그 별건 수사의 논란이 분명히 있었죠. 그 300만 원씩 모 기업 그 회장으로부터 수년간에 걸쳐서 받아왔다. 그래서 이 사실이 이 특검의 제한되어 있는 수사의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특검이 바라보려고 하느냐, 그래서 정치 특검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어쨌든 간에 수사의 그 단초는 될 수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검찰이 과연 이것을 받아서 계속적인 수사를 할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뭐 수사의 뭐 재량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지금 검찰의 그 몫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현 정권의 그 실세에 관한 구체적인 수사가 또 과연 가능하겠느냐, 예. 이런 그 부정적 시각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